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영화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되게 재밌었고 이게 메시지나 이런 게 굉장히 노골적이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이런 환상적인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게 되게 기본적으로 판타지적이고 영화적이고 아름답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내가 볼 때 사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여줬을 때 이거 지루해, 이거 재미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히사이 시조의 음악도 너무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랑 잘 붙는 것 같고, 동화적인데 웅장하고, 그 웅장한 거를 담아내면서도 뭔가 따뜻하고 따뜻한데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이 히사이 시조 음악에 되게 짙게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의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히사이 시조랑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면서 영화를 다시 보는데, 이걸 보면서는 그냥 빠져들어서 다 보고 맞다, 뭔 얘기하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어쨌든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게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것들은 노골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노골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을 뭐 한 5번 6번 봤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인간이 도구가 되는 자본주의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생각보다 이 주제가, 그러니까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같은 주제야.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온 건데, 응? 잘 쓰고 돌려줘야지. 이거 막 이렇게 쓰고, 야, 이거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어 지금. 이게 주제인 것 같아. 환경. 이환경 감독 말고 환경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것을 말하면서도 더불어서 어떤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장면을 한 장면씩 보면서 이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같이 이제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스낵은 프링글스. 구운 김의 풍미를 제대로 담았다. 자,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일단 첫 장면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지히로 꽃으로 시작하고 있어. 근데 이걸 딱 내리니까 이걸 사실 꽃을 보고 있던 그 치히로의 시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뭔가 엄마와 아빠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사실은 시작하고 있지. 그래서 뭔가 이 부모님이 향하는 방향성과 이 아이가 지금 되게 다른 곳을 보고 있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사실 그런 어떤 좋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 치히로는 원래 있던 집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굉장히 달가워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지. 그래서 이 가족들의 목적지는 어디야? 새 집. 새 집이야. 집이 이 가족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인 거지. 아니, 갑자기 아빠가 오프로드를 개빡세게 달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달리고 있는 것 자체만을 생각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 목적이 있고 그 행위의 이유가 이제 원래 있었지만 그 행위의 이유는 없어지고 이제 목적밖에 안 남은 사람처럼 약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알 수 없는 동굴 같은 데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이제 이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기는 사실 저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 아빠랑 엄마가 뭔가 약간 호기심처럼 먼저 이렇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 ちょっと行ってみない？向こうへ抜けられるんだ。ここ嫌だ。戻ろう、お父さん。なんだ、怖がりだな千尋は。ね、ちょっとだけ。車の中で待ってなさい。お母さん。 부모가 윗세대고
자식이 이제 그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그 앞 세대가 걸어간 길을 그 뒷세대는 사실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뭔가. 그 뒷세대는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다라는 걸 뭔가 이 초반의 장면에 좀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라떼 이거는 이제 라떼는 어땠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 こんなとこに家がある。やっぱり間違いないな。テーマパークの残骸だよこれ。90年頃にあっちこっちでたくさん計画されてさ、バブルが弾けてみんな潰れちゃった。 과연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주제의 시작점을 너무 좀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느낌이 그래서 좀 들었던 것 같고 90년대에 있었던 그 버블 경제를 내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 버블처럼 90년대에 막 이렇게 주식이랑 뭐 집값이나 이런 게 갑자기 확 올랐던 시기가 있고 그 올랐던 시기로부터 한 10년 동안 유례없는 불황이 찾아왔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품이 확 꺼지면서 그 거품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들과 이제 침체된 경기가 이제 10년 동안이나 회복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잘못했던 것들, 그때 생각했던 그 버블들이 그 다음 세대에 고통을 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은유를 되게 함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こっちこっち。 같이 먹자는 거지. いいわよ。そのうち来たらお金を払えばいいんだから。そうだな。そっちにいいやつが。これなんていう鳥かしら。 여기서 이제 부모들이 주인도 없는 음식을 보고 와 이거 나중에 돈 내면 돼 하면서 일단 먹고 보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들도 사실은 실체 없이 막 그 당시에 경제가 막 성장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 실체도 알 수 없으면서 먹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엄마랑 아빠 결국 어떻게 되지? 결국 엄마랑 아빠는 돼지가 되잖아.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방향은 결국 이 치히로가 돼지가 된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펼쳐져. 잘못은 부모 세대가 저지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를 이제 구해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지. 근데 또 나는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이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쓰고 있지 않고 그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는 정서를 이 영화적인 주제에 잘 녹여냈다고 생각하는 게 치히로가 으유 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어휴 왜 괜히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아유 짜증나 죽겠는 거야 부모님 그냥 뒤치다 이러지 않고 엄마 아빠 내가 꼭 구해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도 그걸 해결함에 있어서 그 전 세대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또 하고 그 전반적인 세계관 안에서 사랑으로 엮여진 정서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이 과정들을 조마조마하면서 더 응원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우리가 세대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결국 우리 이전 세대가 없으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이런 화려한 것들 이면에 숨겨진 이 버블 경제 이면에 숨겨진 너무 어둡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괴로운 느낌들을 또 영화적으로 잘 살리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의 하쿠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거든. 이 인물은 몇 살 같아? 애기지? 하쿠도 기성세대라기보다는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이 하쿠와 치히로의 연대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들끼리 또 연대해서 그들에게 처한 좌절 같은 것들을 헤쳐나간단 말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하쿠가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기억나? 일을 해야 된다고 해. 여기에서 뭐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말해야 돼 라고 하거든. 이것도 굉장히 좀 노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 그 다음 세대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기성세대 밑에서 일을 해서 일들을 타개해 나가야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신들이 씻는 온천인데 신들이 씻는 온천이라는 거는 이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어떤 성매매 같은 거 아니야? 그래? 성매매야? 일하는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고 맞아. 모시잖아 거의 손님들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수적인 업소 같은 거를 의도했다고도 했던 것 같아. 나는 몰랐어.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완전 그냥 내가 이걸 보고 그냥 느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온천이라는 게 씻는 곳이잖아.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제 신들이고 여기 이 세계 안에서의 뭔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치히로는 이 안에서 여기에 온 그 기성세대들을 씻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부모님을 구해내야 되는 이야기의 플롯이 상징하는 것과 이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를 씻겨줘야만 하고 씻겨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을 이 새로운 세대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좀 암담하고도 좀 짜증나는 현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거가 이 온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그 성매매는 아예 몰랐어. 그 버블 경제가 그렇게 호황이기 때문에 아마 성매매나 그런 게 그 시대에 실제로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おいでな 가장 빌런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빌런인데 이 빌런을 표방하는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이야기가 뭔가 어떤 새로운 세대와 기성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어느 정도의 대립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것도 좀 유바바의 나이에서 알 수가 있지. 근데 이 유바바가 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유바바도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 그게 언제야? 자기 애 앞. 자기 애 앞에서. 그러니까 세대 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빌런도 사실은 완벽하게 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한테 안 좋은 영향들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전 세대들도 너무 자기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게 어떤 사회 구조나 그런 것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립 구도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지. 그게 정말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치히로는 이 온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렬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물신이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잖아.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금 더 본격적인 주제의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이 무슨 신이었던지 기억나? 강의 신. 강해신. 진짜 이렇게 완전 오물 덩어리인 이 괴물한테서 치히로가 뭐 박혀있다고 해가지고 뭘 뽑거든? 자전거가 나와버려. 자전거를 시작으로 막 엄청난 막 냉장고도 있고 막 쓰레기들이 막 뿜어져 나오고 오물신처럼 보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쓰레기를 다 빼내고 나니까 안에 강의 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블 경제와 맞물려서 되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막 아파트도 짓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자연을 좀 대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 강해신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걸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될 가장 큰 피해받는 사람은 다음 세대인 거잖아. Pringles, hot and spicy seaweed flavor. 사실상 센과 치히로의 행방 불명을 얘기할 때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오나시 아닐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가오나시가 내가 볼 때 인기 많은 이유는 그냥 개 귀여워. 막 탐욕으로 막 먹어 치우다가도 얘가 원래 본질은 막 얼굴도 사실상 약간 빌런답지 않게 좀 선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인기 많았던 것 같아. 가오나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가오나시라는 뜻이 얼굴 없음이라는 뜻이래. 센과 치히로가 같은 사람이잖아. 치히로가 이름을 잃어버려서 센이 된 거잖아. 그 자체를 좀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 가오나시라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이름 없음이라는 게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막 먹어 치우고 개념 없이 이렇게 하니까 막 악마처럼 커져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거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찾고 본인이 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나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로 이 가오나시를 좀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결국 마지막 여정까지 이 가오나시가 같이 다니거든. 근데 딱히 왜 같이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엄청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이모 할머니가 쌍둥이 할머니가 그 가오나시 보고 너는 나랑 같이 할 일이 좀 있대. 근데 그게 뭔지 안 알려주고 그냥 끝나거든.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가지는 순간 사실은 이름을 가진 것과도 다름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은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 야, 좀 맛있다. 먹어봐요. 이거는 좀 억지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물이 있고 보이지 않게 아래에 이제 사실 기찻길 같은 게 하나 있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찻길처럼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명확하게 있을지도 몰라. 앞에서도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정확하게 몇 정거장을 가서 어디서 내려라라고 또 말을 해주거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잘 가서 잘 해결하는 것이 또 세대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왜 환경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뒤에 가서 또 말할 건데 이게 하쿠가 강이었거든? 코하쿠야. 뭐 코하쿠 무슨 강이래. 그러니까 이름을 찾는 게 여기서 중요하잖아. 이름을 찾는다라는 건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고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뭔지를 안다라는 건데 우리 세대가 지금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가 센이 되는 게 아니라 치히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함께하는 하쿠가 코하쿠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 나오는 얘기로는 난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원래 강이 있었대. 그 강 이름이 코하쿠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버블경제 시대랑 맞물려져서 막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더러워지고 그런 세상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이 지구를 사랑하는 일이고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인데 그거는 잊고 단순히 발전한다라는 거에만 맞춰서 막 발전해오다 보니까 놓쳐버린 게 결국 이 자연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이름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존재해. 그 길이 아주 명확해. 그게 우리 자연을 잊지 않는 일이야 라는 게 좀 명확하게 그게 이제 이 기찻길이랑 이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길도 물 안에 있다는 게 단순히 숨겨져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치. 물이라는 그 자연 아, 그렇네. 그러네. 물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서 좀 자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아, 그러네. 되게 초록 색깔의 자연의 느낌 같은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자연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생가치히로 행방불명에도 이 영화만의 그 약간 우울한 그 정서가 이제 있잖아. 처연하다고 해야 되나? 맞지. 되게 처연한데 마냥 좌절감이 가득한 느낌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희망도 있어.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 이 음악이랑 이 장면이랑 다 봤을 때. 그게 되게 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울한 느낌과 즐거운 느낌을 그냥 이 장면을 보고 이 음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어느 정도씩 딱 이 영화에서 느껴져야 될 만큼이 딱 느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매력적인 힘인 것 같아. 터널을 나갈 때까지 막 뒤돌아보지 말라 하거든? 그거 왜 그럴까?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일본 신화 중에 같이 이제 뭐 지하세계에 갔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앞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그 제한이 걸리는 설화가 있어. 근데 결국에 되돌아봐가지고 결국에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고 뭐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지. 근데 일본 신화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 안에 결국 뒤돌아보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함의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またどこかで会えるきっときっとよさあ行くな振り向かないで何してるの早く来なさい 감동적이야. お母さんお父さんダメじゃない急にいなくなっちゃう行くよ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애기들도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명 깊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성세대한테는 뭔가 반성의 의미를 그리고 새로운 세대한테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동시에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의를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처음에도 이제 이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발전을 위해서만 가다가 이제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판타지적이면서도 따뜻하고 감명 깊고 또 재밌는 그런 영화가 아닐 수 없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